이번 시간에는 김인겸의 일동 장류가 볼게요. 기행가사고요. 주제는 통신사로 일본 여행하며 얻은 견문과 감상이에요. 일본 여행을 몇 개월 합니다. 몇 개월 동안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얻은 견문 감상이 드러나요. 본문 볼게요. 장풍에 돛을 달고 육선이 함께 떠나. 장풍에서 풍은 바람풍이에요. 큰 바람에 이렇게 돛을 달았어요. 돛을 달고 육선이 함께 떠납니다. 6개의 배가 함께 떠납니다. 사면과 군악 소리 해산을 진동하니, 사면과 군악 소리는 소리니까 청각적 이미지예요. 왜 이런 소리가 나냐면 환송식 하는 거예요. 잘 가라, 일본으로 잘 떠나라, 조심해서 가요, 이러면서 환송식 하는 거예요. 이 소리가 해산을 진동하니 바다와 산을 진동합니다. 그만큼 소리가 성대하다. 물속의 어룡들이 응당히 놀라겠다. 물속의 어룡은 물고기예요. 물고기들이 이 소리에 놀라겠다. 과장이 되어 있어요. 해구를 얼른 나서 5, 6도 뒤 지우고, 해구라는 것은 부산항이에요. 여기에서 출항을 할 겁니다. 출항해서 일본으로 갈 거예요. 부산항에서 일본으로 갈 거고요. 부산항을 나서서 5, 6도를 뒤로 합니다. 그리고 출항을 해요. 우리나라를 떠납니다. 고국을 조선을 돌아보니까 야색이 창망하여, 야색이라는 것은 밤 경치예요. 밤 경치가 창망하다, 아득하다는 거예요. 밤에 출항을 했어요. 야색이 창망하다, 밤에 출항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밤이니까. 연해 각진포에 불빛 두어 점이 구름밖에 뵐 만하다. 보일랑 말랑하다. 여기 보니까 불빛 두어 점이 보일랑 말랑해요. 이거는 육지가 그만큼 멀어졌다는 거예요. 화자와 육지 사이의 거리를 드러냅니다. 멀어졌다. 그래서 불빛이 보일랑 말랑하다. 이제 배 방에 들어왔어요. 배 방에 누워 있어서 내 신세를 생각합니다. 조선 통신사잖아요. 그래서 일본으로 가요. 여행을 마냥 떠난다, 해외여행을 간다, 그러면 신나겠죠. 근데 일하러 가는 거예요. 일하러 가니까 근심이 되고 걱정도 되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잘 지낼 수 있을까,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 신나네요. 가뜩이나 신나네요. 근데 대풍이 일어납니다. 큰 바람이 일어나요. 배에서 이동하고 있는데 큰 바람이 일어나요. 태산 같은 성난 물결, 파도가 천지에 자욱합니다. 크나큰 망곡주라는 거는 배예요. 배가 나뭇잎, 나붓기듯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나뭇잎처럼 흔들린다. 하늘에 올라갔다. 지암이라는 것은 땅이에요. 땅 지자, 땅에 내려옵니다. 배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또 땅에 내려옵니다. 이거 과장법이죠. 과장법이다. 배가 파도를 타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12발 쌍돛대는 차처럼 굽어있고, 돛대라는 것은 이렇게 돛이 있으면 이거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돛대가 굽어 있어요. 부러졌나 봐요. 굽어 있다. 그리고 신 두 폭 초석 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돛이라는 것은 여기 이렇게 천으로 된 부분이잖아요. 바람을 머금어서 반달처럼 배불렀다. 바람이 그만큼 많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부풀어 올랐다, 배불렀다. 굵은 우레, 그 다음 벼락도 있어요. 진동을 합니다.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진동하고 있어요. 성난고래, 동안용, 동하다는 것은 움직이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용. 근데 고래, 용, 이거 진짜 고래, 진짜 용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냐? 파도를 말하는 거예요. 파도를 말한다. 파도가 물속에서 희롱합니다. 물속에서 이렇게 파도가 일어나서 방 속에 그 배 방에 있는 요강은 그 오줌 싸는 요강이에요. 오줌 싸는 요강. 타구라는 것은 침 뱉는 그릇이에요. 침 뱉는 그릇. 이런 것들이 나뒹굴고 있어요. 엎어지면서요. 그 다음에 상하 좌우 배방. 널은 잎잎이 오는구나. 배 방 안에 널빤지가 있을 거예요. 널빤지. 얘가 저마다 우는구나. 삐그덕 삐그덕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윽고 해가 돋았어요. 이제 풍랑이 멈췄습니다.
풍랑이 멈췄고요. 아침이 돼서 해가 돋습니다. 해돋이 일출이 되었어요. 이 해돋이 장관을 보세요. 장관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바다에서 보는 해돋이 장관 멋있어요. 일어나서 배문을 열고 문설주 기둥을 잡고 서서 사면을 돌아보니 다 바다겠죠. 다 바다인데 거기에서 해가 떠오릅니다. 해돋이. 와, 장하시고 정말 멋지다 감탄하고 있어요. 영탄법이 드러나고 있어요. 멋지다 영탄하고요.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이 또 있을까? 바다에서 보는 해돋이 이런 구경이 또 있을까? 멋있다라는 얘기예요. 구만리 우주 속에 큰 물결 뿐이로다. 망망대해 다 바다다. 천지가 다 바다다. 큰 물결 뿐이로다. 등 뒤쪽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지나온 길을 보니까 동네산이 눈썹 같대요. 산은 크잖아요. 근데 이 산이 눈썹처럼 조그맣게 보여요. 그만큼 멀리 떠나왔다는 거예요. 부산에서 멀리 떠나왔다. 그래서 이 산이 눈썹처럼 작게 보인다. 많이 떠나왔고요. 동남을 바라보니 바다가 가히 없어. 동남이라는 것은 항해 방향이에요. 우리가 가는 방향이에요. 우리가 가는 방향을 바라보니까 바다가 끝이 없어요. 아직 갈 길이 멀다. 끝이 없다. 위아래로 푸른빛이 하늘밖에 닿아 있다. 바다 보면은 위에는 하늘 푸른색, 그 다음 아래는 바다. 다 푸른빛이잖아요. 그래서 수평선이 드러나는 거예요. 수평선이 닿아 있다. 슬프다. 우리 길이 어디로 가는 건가? 갑자기 슬프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천지가 다 망망대해예요. 망망대해. 그러니까 두려움, 막막함을 느끼는 거예요. 함께 떠난 5배는 간대를 모르겠다. 처음 올 때 6개의 배가 같이 왔다고 했어요. 근데 중간에 큰 바람을 만났죠. 그래서 5배는 간대를 모르겠어요. 어디로 갔는지. 사면을 돌아보니 이따금 물결 속에 부채만한 작은 돛이 들락날락 하는구나. 부채만한 작은 배가 보일랑 말랑한다. 그러니까 다른 배들이 멀리서 보이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멀리 작게 보인다 이런 거예요. 배 안을 돌아보니 저마다 수질하야 배멀미를 하고 있어요. 배멀미를 하고 있다. 저마다 배멀미를 하고 있다. 오랜 시간 배를 타면은 배멀미 하잖아요. 똥물을 다 토하고 토도 하고요. 혼자라면서 앓고 있어요. 다행인 것은 종사상은 통신사 수장이에요. 통신사 수장. 수장은 수장답게 태연하게 앉아있다. 배 방에 도로 들어가서 눈 감고 누웠어요. 그랬더니 대마도가 가깝다고 사공이 이릅니다. 대마도는 일본이죠. 일본 여정의 첫 시작이 대마도예요. 일본 여정의 첫 시작. 대마도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대마도가 가깝다고 사공에 말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나와서 보니까 심리는 남았구나.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외선, 일본 배 10여 척이 예선차로 모두 왔네. 예선차, 우리 배를 끌기 위해서 다가왔다. 일본 배가 우리 배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다가왔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중략이 되었고요. 28일 거 볼게요. 28일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 일기체 형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일기체 형식. 우리 일기 쓸 때 날짜 쓰잖아요. 28일 발행할 때다. 발행한다는 것은 통신사가 행렬할 때예요. 통신사 행렬. 발행 행렬. 통신사가 행렬하는 장면 보면은 화려하잖아요. 사람도 많고 그 사람들이 말 타고 있어요. 말을 타고 어떤 사람들은 그 주위에서 걷고 있고 그렇죠. 수백필 금안 준마. 금안이라는 것은 금안장. 준마는 좋은 말이에요. 중하관을 다 태우니 기구도 장하구나. 중하관이라는 것은 중급, 하급 관리예요.
이 말에 얘네들을 다 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 통신사 행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구도 장하구나, 멋있다. 각방의 노자들도 호사가 참남하다. 노자라는 것은 노비, 종을 말하는 거예요. 일본 종이에요. 일본 종들의 호사가 사치스럽다. 사치스럽다. 좌우에 쌍견마요. 쌍견마라는 것은 말이 이렇게 한 마리가 있고요. 두 사람이 말을 끄는 거예요. 말은 하나인데 두 사람이 말을 끈다. 그 다음에 한 놈은 우산 받고, 지금 비 오는 거 아니에요. 비 오는 거 아니고 옛날에 보면은 행차 같은 거 할 때 큰 우산, 이런 큰 우산을 들고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놈은 우산을 받치고 있습니다. 우산을 받치고 두 놈은 부축하고, 담배 기구는 한 놈 들고, 한 놈은 등불을 들고요. 한 놈은 그릇을 메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한 놈, 두 놈, 한 놈, 한 놈, 한 놈. 한 놈은 우산을 받치고 있고요. 부축하고, 담배 기구를 들고, 등불 들고, 그릇을 메고 있어요. 얘네들 놈이라고 했잖아요. 노비를 말하는 거예요. 노비 애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한 사람이 거느린 수 8씩 들었구나. 거느린 수, 노비. 노비들의 수가 8씩 들었구나.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거느린 노비 수가 8명씩이 있다는 거예요. 8명씩 있다. 그러니까 이 행렬이 성대한 모습이에요. 성대한 모습이다. 나하고 삼문사는 가마 타고 먼저 간다. 삼문사라는 것은 3명의 문사예요. 3명의 문사. 멋있게 가마를 타고 먼저 가고 있어요. 가마 타고 간다. 그만 지은 재고 큰 말 기든 말이 앞에 섰다. 말이 앞에 서 있고요. 여염도 왕왕 있고 흔할 쏜 대밭이다. 여염이라는 것은 여염집 들어봤어요. 여염집, 사람 사는 집이에요. 사람 사는 집. 그러니까 일본이니까 일본 사람이 사는 집이에요. 일본 사람이 사는 집이 이따금 있고, 흔한 것은 대나무 밭이다. 대나무 밭. 그때는 일본에 대나무 밭이 많이 있었나 봐요. 흔했나 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생활상을 드러내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의 생활상. 대나무 밭이 흔했고요. 토지가 기름졌어요. 그 다음에 전답, 논밭이에요. 논밭이 매우 좋아요. 부럽죠? 토지가 기름지고 논밭이 좋다고 하네요. 20리 실상사가 삼상사, 사상 조복할 때, 실상사라는 것은 사찰 이름이에요. 여기에서 3명의 사신이에요. 3명의 사신이 조복하는 것은 관복으로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관복으로 갈아입고요. 근데 나는 내리지 않고 도성으로 바로 갑니다. 나는 도성으로 바로 갔다. 외성으로 갔다. 인민이 불효하기 대파만은 못하여도, 인민이라는 것은 백성이에요. 불효하다는 것은 부유, 화려. 여기 외성으로 갔는데 백성들이 부유하고 화려하기는 오사카만 못하다. 대판이라는 것은 오사카예요. 오사카만 못하네. 그때 당시는 오사카가 최고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도성에 왔는데 오사카만 못하네. 그래도 서에서 동에 가기 30리라 하는구나. 도성의 규모가 30리예요. 도성의 규모 30리. 규모가 큰 거예요. 규모가 크다. 30리. 그때 우리 조선의 규모는, 조선의 도성 규모 10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의 도성의 규모는 30리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도성으로 가보니까 오사카만은 못해도 근데 규모가 굉장히 크다. 30리나 되네. 관사는 복룡사예요. 관사는 묵을 곳이에요. 묵을 곳은 복룡사 사찰이다. 여사찰의 5층 문루 위에 연암은 구리 기둥 운소에 닿았구나. 여기서 운소라는 것은 구름이에요. 구름운. 구리 기둥이 구름에 닿았다. 이 구리 기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웅장한 건축물이다. 웅장한 건축물. 기둥이 얼마나 높고 웅장하면은 구름에 다 닿는다고 표현을 했겠어요. 수석도 기절하고 죽수도 유치 있네. 물, 돌도 신기하고 신기하다. 그 다음에 대나무. 대나무가 흔하다고 했잖아요. 대나무도 운치가 있다. 운치 있네. 외왕이 사는 곳이라 사치가 측량 없다. 황제가 사는 곳이라서 사치가 측량이 없다. 끝이 없다. 그만큼 화려하다는 뜻이에요. 화려함. 도성이 화려하다. 도성이 화려하다. 도성은 규모가 컸어요. 30리라고 했고요. 그 다음 외양이 사는 곳이라서 화려하다. 사치가 끝이 없다고 했어요. 산형이 웅장하고 수세도 한포하여. 산의 형세. 산의 그 형세가 웅장합니다. 그 다음 수세라는 것은 물의 형세예요. 물의 형세도 보니까 사방을 둘러싸여 있어요. 일본의 자연 환경이 드러나 있어요. 옥야철리 생겼으니 아깝고 애달불손. 옥야철리 볼게요. 끊어볼게요. 여기에서 야라는 것은 들이에요. 들. 근데 앞에 옥자가 붙었죠. 고전시가에서 옥자 붙으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땅. 그 다음 천리. 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고 넓은 땅이에요. 좋고 넓은 땅이다. 이렇게 생겼으니까 아깝고 애달프다. 왜 갑자기 아깝고 애달플까? 일본의 땅을 보니까 좋고요. 그 다음 넓어요. 이게 아깝고 애달퍼요. 왜냐하면은 아쉬운 거예요. 우리 땅이 아닌 게 아쉽고요. 부러운 거예요. 부러움. 이런 좋은 땅에 부럽다. 그 다음 일이 좋은 천부금탕 땅이에요. 좋은 땅. 외놈의 기물이 되었다. 차지가 되었다. 차지가 되었다. 외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외놈. 일본인을 비하했습니다. 일본인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왜 적개심이 드러나냐? 얘네가 조선을 자주 침략했잖아요. 조선을 침략했었다. 그래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외놈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좋은 땅이 외놈의 차지가 되었다. 칭지 칭왕하고 전자전손하니 스스로 황제라고 칭하고 대대손손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어요. 자손, 손자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 돼지 같은 비린류를 모두 다 소탕하고 개, 돼지 같은 비린류 오랑캐 무리예요. 오랑캐 무리. 여기서 유라는 것은 무리라는 뜻이에요. 개돼지 같은 비린류 오랑캐 무리. 일본인을 비하했습니다. 이 오랑캐 무리를 모두 다 소탕하고 싶다고 했어요. 일본인 비하하고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사천리 60주를 조선 땅 만들어서 사천리 60주는 일본 국토예요. 일본 국토를 조선 땅으로 만들고 싶다. 애국심이 드러나요. 왕하의 목욕 감겨 예의국 만들고자 고자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뭐뭐 하고 싶다. 왕화의 목욕 감겨 교화시켜서 일본인들을 교화시켜서 예의국을 만들고 싶다. 애국심이 드러나고요. 그 다음 일본인들을 교화시키고 싶어요. 문화적 우월감이 드러나요. 우리가 우월하니까 얘네를 교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다 보았고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외놈이라고 했고요. 개돼지 같은 비린류, 오랑캐 무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본인을 비하하면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조선을 자주 침략한 거에 대한 적개심 드러내고요. 그 다음 애국심이 드러납니다. 이런 좋은 땅을 조선 땅 만들어서 교화시켜서 예의국을 만들고 싶다. 문화적 우월감이 드러나고요. 우월감과 애국심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기까지 정리할게요.